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잘 보내셨습니까? 음악이 참 좋죠, 그죠? 제목은 Thought of You, 당신에 대한 생각, 이런 제목이네요. The Thought of You. 우리가 음악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음악을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재즈풍의 피아노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식이고 뭐고 다 때리시고 그죠? 음악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뭐 주식은 오늘도 그럭저럭 그죠? 그럭저럭 올랐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도 상당히 뭐 군데군데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했습니다만은 그죠?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그럭저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이 좀 힘을 냈죠, 그죠? 힘을 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로 쳐바뀐 것은 이제 중국 증시, 그죠? 중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내리고, 경기 순환에 대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중국 증시가 오늘 상당히 부진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가 그래도 상승세로 보였던 것은 이것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래도 1.5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기대감에 따라서 플러스로 마감됐다. 뭐, 이렇게 말하실 텐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월 인이다. 라고 써두었습니다. 3월 인입니다. 3월 인이 뭐냐? 참 지루하죠, 그죠? 시장 참 지루합니다. 쉽게 말해서 방향성이, 그죠? 방향성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지금을 갖다가 5-2로 보고 있죠. 파동은 반등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5-2번 파동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물론 3-5-2가 됩니다만은 이번 파동 반등 파동으로 보고 있으니까 반등 파동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지사이긴 합니다만은 설령 우리의 생각이 틀려가지고 지금이 반등 파동이 아니고 궁극적인 상승 파동, 충격 파동이라고 할지라도 충격 파동일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선뜻 매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많이 늘려가는 것은 썩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당장에 우리가 보고 항상 제가 물증 이야기합니다만은 물증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물증이 없습니다. 현재 기준선을 살짝 지수를 말한다면 주가가 기준선을 살짝 넘어설 뿐인데 우행스패는 아직도 택도 없으니까 그냥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전고 좀 들어뜨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죠? 했을 때는 되게 이럴 때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되게 좀 더 올라간다라고 제가 여러분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고점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렸듯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등 파동은 그다지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아직은 뭐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포트폴리오를 더 늘려가기도 그렇고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주가가 끝없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역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볼 때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그냥 전향인데 달러대 원화 환율이 그죠? 달러대 원화 환율이 오늘도 4원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1264원까지 조금 더 떨어졌다는 게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고 달러 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나 달러대 원화 환율은 사실은 13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환율이 1300에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비명의 소리가 나고 있죠. 물가도 수입 물가 그죠? 네? 수입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도 우려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고환율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수출은 잘 될지 몰라도
그 환율이 수출은 잘 될지 몰라도 반면에 수입 물가 부담 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압박을 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뭐 밀값도 올라가고 있고 옥수수 값도 올라가고 있고 식용유도 풍기라 그러고 이런 판에 환율마저 올라가지고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약간의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환율이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처럼 나타나고 있죠. 자, 하나씩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일단 보도록 할까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이래. 코스피부터 먼저 봅니다. 코스피. 자, 오늘 살짝, 그치? 살짝, 요게 기준선, 오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2959가 기준선인데. 그래서 오늘 기준선이 2959인데 오늘의 마감가는 2954니까 이게 뭐야? 그럴 리가 있네요. 잠깐만요. 뭐 잘못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기준선이 오늘의 기준선이 그렇죠. 잘못됐죠. 이게 뭐야? 오늘의 기준선이 2640인데, 그죠? 오늘의 기준선이 2640인데, 오늘의 종가가 2647인데면서, 그죠?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을 살짝 넘었었죠. 주가가 살짝 넘었었습니다. 살짝 넘었었는데, 이게 우리로 봐서는 매수의 진군납화를 부르는 매수 신호냐?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죠. 왜? 이거 있잖아. 후행 스팬 아직 멀었잖아. 그러니까, 꼭 사고 싶다면 살짝만 사는 정찰병만 보내는 정도의 수준이지 아직까지 적극 매수 내지는 뭐 하다못해 타진 매수하는 상황도 아직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후행스편에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기준선에 살짝 넘어섰다가 결국은 무너뜨린 경험이 우리가 많이 속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이번에도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물량을 조금만 사고 싶다라도 물량은 조금만 늘려가시라 라는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여기를 이제 4번 파동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2702죠, 그죠? 2702부터 내려와서 5-1로 내려왔고 지금을 5-2로 보고 있으니까 2702를 넘어서지 않는 한 여전히 5-2라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3-5-1입니다만은 이 파동 카운팅이 아직까지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경우 재미있게도 2702를 넘어서게 된다면 2702는 전 고점, 이 파동, 5-1 파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구름도 넘어서고, 기준선도 넘어서고 하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주가가 2702를 넘어선다면, 이 후행 스팬도, 그죠? 후행 스팬도 2702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 같으면은, 이제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도 될 수 있는 훌륭한 물증이 되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은 2700이라는 가 넘어서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후행스팬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기준선은 넘어섰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신호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뭐냐? 그냥 인이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얘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어느 쪽의 방향을 잡을지 후행스핀이 과연 캔들의 저항을 넘을 수 있을지 주가는 올라가면서 구름의 저항을 넘을 수 있을지를 현재는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죠? 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코스닥 지수 오늘 코스닥 지수도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그죠? 코스피 지수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코스닥 지수 오늘의 종가가 883. 그죠? 883. 근데 오늘의 기준선은 882. 그러니까 살짝 883.59가 종가인데, 그죠? 882.93이 기준선이니까, 재밌는 한번 빼볼까요? 얼마입니까? 0.666, 그죠? 0.66포인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기준선으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0.66포인트 돌파, 상회. 상회. 이거는 뭐, 옛날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에 일목균형표를 만들 때 이치모쿠 산진이 활동했을 때의 당시로 본다면 0.66포인트 오른 것은 오른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붙은 거죠.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돌파도 아니다. 그냥 붙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뭐 기준선가 놨다 있고 좀 살짝 넘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후행 스팬이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파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역시 이걸 마찬가지로 꼭 코스닥에서 매수하고 싶다면 그 앞에 꼬다리가 무슨 꼬다리? 정찰 매수라는 꼬다리가 붙는다. 그죠? 이런다. 아직도 시장은 상승으로,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물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역시 위쪽에 1300원대 위에서의 그 부담감, 뭐 물가의 부담감이랄까? 그죠? 물가의 부담감. 그리고 환율이 너무 최근 들어서 그 신환율이라보다도 최근 들어서 역환율 전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역환율 전쟁이 뭐냐? 과거에 이거 없을 때는, 역이란 말이 없을 때는 그냥 환율 전쟁일 시에는 이때는 뭐냐니까 각국이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어떻게 씁니까?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를 시켰죠. 환율을 갖다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절하시켜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죠? 이게 과거의 환율 전쟁 시절이야. 그러니까, 야, 근데 뭐 엔화도 절하되고, 뭐 프랑화도 절하되고, 다 절하됐죠. 지금은 역환율 전쟁이 뭐냐? 거꾸로, 반대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상시키려고. 그래서 이거는 수출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물가. 인플레 때문에 최근 들어서 호주, 네? 호주에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정권이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물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물가가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하게 크죠. 그죠? 물가, 정말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가가요. 물가를 말한다면 아무리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무리 월급을 올리더라도, 물가 인상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물가가 10% 오르는데 월급이 10% 오르느냐? 정말의 말씀이야. 월급은 5%밖에 안 올라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 오르는 만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월급제는 뭐가 되느냐? 점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렇죠?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러니 각국의 경우에 물가 인상률을,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거에는 성장이 위주였다면, 국가의 경제에서 성장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성장이 아니고 뭐냐? 분배. 그죠? 격차 해소, 소득 격차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소위 경제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성장, 못 살 때마더라도 성장을 해야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웬만큼 먹고 살고 있으니까 성장은 웬만큼 됐고, 이제는 이제 분배 또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소위 실생활, 민생 안정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죠. 민생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뭘 내려야 돼? 물가를 내려야 돼.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물가의 원흉이 되고 있는 환율, 그죠? 환율, 자국 통화 가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절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죠? 절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역환율 전쟁이라고, 최근 들어서 역환율 전쟁이라고 일종 하나의 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달러에 대한 환율도 1300원을 금방 넘어갈 듯 하더니 약간 주춤거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로서는 차트로 본다면 또는 추세로 본다면 아직까지 달러에 대한 환율의 추세는 무슨 추세야? 여전히 상승세죠. 어찌합니까?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페 문제 없으니까 상승세이다. 그죠? 오늘 주가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다. 기준선 위에 있는 한 추세가 무너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국의 경쟁적인 평가 절상 분위기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일본의
엔저가, 일본의 엔저가, 그죠? 일본의 과거에는 엔화가 약세 보이는 거. 엔저, 엔야스이, 그죠? 엔야스이에 대해서 오히려 수출 자체는 좋아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요새는 엔화가 약세가 보였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자극하고 민생에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오히려 엔을 갖다가 나쁜 엔 약세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쁜 엔 약세.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달러에 대해서 자국 통화가 무한정 약세되는 것을 정책 당국도 그렇고 그다지 바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그렇고요. 자, 해외에서 달러 이거 뭡니까? 10년물 금리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 그다음에 구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싹 내려온 상태에서 이거 다소간 좀 아래쪽으로 조정이 좀 깊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리가. 그죠? 이거는 뭡니까?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죠? 금리 하락은 다른 말로 여기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채권 가격이 왜 상승하느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듯이 채권 가격의 상승은 뭡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뭡니까? 소위 선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여서 채권을 사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간 좀 주춤거리면서 달러 인덱스도 약간 주춤거리면서 이것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떻습니까? 이날 살짝 올랐습니다만은 기준선을 살짝 넘어갔습니다만은 후행 스팬이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도로 밀렸죠. 그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넘어섰을 때 우리는 매수가 아니고 항상 그 앞에 뭘 씁니까? 타진도 아니죠. 뭐죠? 정찰병을 보내라. 조금만 보내라. 왜? 이게 기준선만 넘어간 거는 불안하다. 확률이 낮다. 도로 밀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전히 별보였고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혹은 뭡니까? 하이닉스 등등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곤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나스닥을 끄는 테슬라라든지, 그죠? 또 테슬라 외에도 구글이랄까? 네? 구글, 알파벳, 구글이랄까? 또는 아마존이랄까? 또는 뭡니까? 페이스북이랄까 등등등의 팡 종목들이 참 별볼이 없죠. 그죠? 별볼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나스닥 지수 아래쪽으로 주저앉고 있죠. 그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또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반등하면은 아까 보신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좀 플러스 한 1.5% 오르겠으니까 이게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다소 올라가는 것도 보이긴 합니다만은 설령 오늘 저녁에 반등한다 하여서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 예를 들어서 기준선 못 넘겼고 후행 스팬도 택도 없고 그러니까 반등한다 해서 이런 반등과 마찬가지로 반등이지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다, 이제 끝이다, 바닥이다, 올라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어불성설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상하이 지수 급하게 급등세를 보였죠.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금요일 날 금리를 원래 0.05% 상하이가 중국이 금리를 0.05% LPR 레이트라고 그러죠. LPR 금리를 렌딩 레이트를 0.05% 내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0.15% 내렸죠. 그죠? 그런 바람에 와, 금리 많이 내렸다.
이게 0.15% 5년짜리 이게 결국 이제 주택 경기의 화랑을 이끌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 활성에 대한 박차를 걸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장하지수 빡 올랐습니다만은 오늘은 보다시피 부진하고요.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도 부진하고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장중에 부진했던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뭐 그건 그렇고 우리 알다시피 후행스표는 캔들 아래쪽에 있으니까 캔들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설령 기준선을 넘겼다 하여서 이건 역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지는 못하고 있죠. 뭐 끼켜야 매수하더라도 그냥 정찰병만 보내야지 아직까지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 자, 뭐 금은 WTI는 구름 위로 올랐으니까 야금야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금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반등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금은 그동안에 상승 일변도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그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죠?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CCI가 그죠? CCI로 봐서 살짝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 매수는 맞는데 근본적으로 구름 아래쪽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스표도 별볼이 없으니까 일목으로 본다면 물론 사실은 일목으로 거래하지 하질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일목으로 볼 때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추세는 뭐죠?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하락세이므로 사긴 사더라도 얼마만 사라고요? 조금만 사라. 그죠? 조금만 사세요. 소액이라 써놨죠. 그죠? 조금만 사라. 평소에 구름 위에 있을 때만 해도 왕창 살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만 사라.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샀는데 올라간다면 여기서 사는 것은 바닥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을 것이니 굳이 여기에다가 욕심을 내가지고 왕창 샀다가 리스크를 걸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만 사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본다면 이때까지 봤던 것을 쭉 본다면 오늘은 지수가 올랐으나 그죠? 지수가 올랐으나 오래간만에 월요일 날에 이어가지고 사흘째 그죠? 사흘째 장장장 사흘째 오늘도 하루 목요일 날도 오르고 금요일 날 길게 크게 많이 오르고 오늘도 올라가지고 사흘째 소위 양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뿐이지 올랐다는 정도이지 이걸 가지고 광분화해서 바닥에다 내 뭐라 그랬냐 내가 사라 그랬지 않냐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이다 라는 fear of missing out의 공포감으로 여기서 적극 매수할 때는 이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지우자 결코 아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포모가 나버리고 간에 지금 뭐 할 때다 참아야 하느니라. 그죠? 참아야 하느니라.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물증도 없고 뭡니까? 후행스팬도 안 넘어갔고 구름도 못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참아야 하느니라. 그죠?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뭐 그쵸? 예. 월요일 날은 항상 되게 내리는 경향이 많았는데 오늘은 오른다 좀 주상하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인 또는 불변의 법칙이란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법칙? 월요일은 내린다. 예? 월요일에는 항상 주가가 내린다. 이게 일종의 법칙이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월요일 오를 수도 있고 월요일 내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주식시장에는 일반적인 법칙이란 건 없어요. 항상 이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가야지 내 생각은 절대로 들리지 않아. 내 생각은 맞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제 아이디어는 있죠. 시장을 보는 뷰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뷰, 무슨 뷰? 지금이 3-5-2다. 지금의 반등 파동이다.
그죠? 그 반등이 끝나면 다시 하락할 거다라는 뷰는 있으나 이 뷰가 벌 쓸 필요 없어요. 주은이 무슨 벌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자신의 나름대로 생각은 있으나,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자신 나름대로의 전망이 있어야 주식을 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전망이 언제라도 틀릴지 모른다는 플랜 B는 항상 가지고 계시라 하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생각, 저는 뭡니까? 저도 지금을 3-5-2의 반등 파동에 주장하지만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언제 2702가 무너지면 2702가 넘어가면 2702를 돌파하면은 3-5-2란 주장이 아닌가 보다, 틀린가 보다, 뭔가 생각을 새로 해야 되는가 보다 하다못해서 2702를 넘어가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고 후행스표는 캔들로 돌파하게 되고, 그죠? 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유전까지는 관망을 주장했으나 이때까지는 밑에서는 관망을 기다렸으나 지금은 참아야 하는 일이라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위에서는 관망이 아니죠. 그죠? 이때는 뭡니까? 매수죠. 매수의 진군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래 될 것 같으면 매수할 것 같다가 여기서 매수할 것 같으면 여기서 사면 되지.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사면 되지. 안 그래요?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려갈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니까 어쩌라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법칙 없어. 그런 거 없죠. 그죠?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그쵸? 자, 대충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또 잠시 쉬어야 되겠죠. 그죠? 자, 목 잠시 축이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쉬었다가 쉬었다 해봤자 잠시 쉬었다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종목에 관한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